2014년 김제에 살고 있었던 55세 여성 김여인과 그녀의 남편 56세 강씨. 이 부부는요, 중년 부부로 알콩달콩 사이가 좋았습니다. 다정하니 늘 애정 표현을 해주는 남편. 아내는 한없이 행복했죠. 그런데 2014년 7월 이런 남편이 갑자기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남편은요,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범이라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누굽니까? 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피해자는 다름 아닌 한 씨라는 여자. 이 한 씨는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끔찍했어요. 강 씨에게 무려 1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 강 씨는 억울하다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 한 씨라는 여자는 자기는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이 여성 한 씨는요,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로 자신의 몸에서 나온 한 씨의 정액을 제출했습니다. 어렵게 저희 경찰에게 증거를 제출해 주셨는데 큰 용기 내셨습니다. 저희가 추가 조사 후에 강 씨를 처벌받게 만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일 벙찐 건 아내 김여인이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는데. 남편은요,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정말 억울하다니까. 나 믿지? 여보, 나 알잖아. 당신이 그 여자 좀 만나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이런 말에 아내는 기가 차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누굴 만나라고? 당신이 성폭행한 그 여자를 지금 나한테 만나라고 하는 거야? 그 여자 몸에서 당신 정액이 나왔어. 그런데 나한테 지금 그 여자를 만나라고? 왜?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서? 그 여자가 성폭행범으로 신고했을 리가 없어? 응? 이 아내 지금 내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그 피해자 한 씨라는 여자와 내 남편이 내연관계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요, 무려 2년 전부터 남편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도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심만. 왜냐면 한날 새벽에 잠을 자는데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더니 남편이 나가고 없어. 이 새벽에 어디 나간 거야? 또 한날은 새벽에 눈을 딱 떴더니 나갈 채비를 하고 있네. 자기, 이 새벽에 어딜 가? 아, 저 친구 누가 좀 보자네. 얼른 갔다 올게. 딱 여자의 촉이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내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다음날 늦게 들어와요. 그런데 항상 빈손으로는 안 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렇게 사오는 거예요. 오늘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그러다 2014년 7월 24일 오후 11시경 이 아내가 우연히 전북의 한 모텔에서 남편이 숙박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모텔에서 왜... 촉이 딱 오죠. 아내는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나 다 알아. 언제부터야? 누구야? 전북 그 모텔에는 왜 간 거야? 혼자 간 거야? 이거 뭔데? 집중적으로 막 캐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낸 남편의 답은 여보, 미안해. 1년 정도 됐어. 정리할게. 정말 미안해 여보. 추궁 끝에 바람 폈다는 내연녀가 있다는 자백을 받은 겁니다. 아내는요, 너무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웃으면서 나밖에 없는 척, 날 그렇게 생각해주는 척 하더니 뒤에서는 다른 년이랑 놀아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봐달라고, 정리하겠다고 말하는 남편의 그 말하는 꼬라지도 보기 싫었습니다. 이 아내는요, 너무 뭔가 억울하고 나만 당하는 느낌.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돼? 바로 아내 김여인은 내연녀 한 씨를 만나게 됩니다. 내연녀를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냥 뺨을 그냥 후려 갈겼죠.
여기서 충격적인 건요. 이 한씨도 유부녀였습니다. 자식까지 있는 여자였어요. 너도 아이와 남편이 있잖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런 짓을 해? 한씨는 잘못했다면서 헤어지겠다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낼 거였다면 김여인은 한씨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김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둘 불륜 사실 네 남편에게 전해지는 거 막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네 남편한테 바로 얘기해 줄까? 아니면 네 애가 다니는 학교에 퍼뜨려줘? 이런 말에 내언녀 한씨는 본처 김여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주일 뒤에 내 생일이야. 딱 그때 만나자고 해. 그리고 성관계까지 다 해. 이렇게 말을 하고 며칠 뒤 남편은 말합니다. 자기야, 일주일 뒤에 자기 생일인데 나 그때 일이 생겨가지고 같이 못 있을 것 같아. 어쩌지?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이미 내언녀랑 다 말을 맞춰놓은 상황이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내언녀랑 만나가지고 놀기로 해놓고 나한테는 일 때문에 같이 못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나 말고 내언녀를 선택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본처 김여인은 다시 내언녀 한씨에게 말합니다. 성관계 가진 후에 바로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아. 그리고 경찰서에 그의 정액 제출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남편 신고해. 이 김여인은요, 내언녀 한씨한테 경찰서 가서 이렇게 진술하라고 구체적으로 다 말해줍니다. 갑자기 남편이 가게로 와서 내 입을 손으로 막고 올라타서 가슴을 누르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했다고 딱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내언녀가 그대로 경찰서 가서 진술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공모는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남편이 성폭행한 적 없다고, 사실 한씨와 내연관계였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면서 CCTV 같은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계획적으로 공모해서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려고 했고 강제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가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까지 하게 되면서 뭔가 남편을 더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거나 더 챙기는 게 많았을 텐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지만 이때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통죄로 내연녀 한씨, 남편 강씨 모두 처벌받게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내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큰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억울하게, 더 배신감을 느끼게끔 내가 느낀 고통 너도 한번 느껴봐. 내연녀와 함께 모의해서 결국 내연녀에게 무고를 하도록 교사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상 허위 진술과 허위 신고, 고발을 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하면 이게 무고가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모든 게 밝혀진 후에 재판부는 무고 교사를 한 아내에게 벌금 400만 원, 그리고 허위 진술, 무고 행위를 한 내연녀에게도 벌금 400만 원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그냥 벌금형으로 양형을 해준 이유가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남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량이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복수심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인데 남편이 외도를 함으로써 배신을 한 거잖아요.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무려 1년 동안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죠. 일주일 후에 내 생일인데 딱 이때 남편한테 만나자고 해라. 만약 이때 남편이 내연녀를 안 만나고 에이 생일인데 당신하고 지내야지 라고 했다면 뭐 용서는 안 됐겠지만 뭐 이렇게까진 아내가 안 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용서는 안 했겠죠. 용서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분노심이 이 정도까지는 이 남편이요 그렇게 아내한테 선물을 막 사다 주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비유할 건 아니지만
평소에 아이한테 너무 신경을 못 쓰는, 너무 바빠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어서 미안한 그런 엄마 아빠는요, 그렇게 아이한테 장난감을 사준대요. 그래서 아이 장난감만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장난감을 사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함께 가지고 엄마 아빠와 보내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아내와 또는 남편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선물만 사다 준다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만약 외도를 하고 있다면 그 배우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책감을 약간 상쇄하려는 마음도 있는 거죠. 괜히 자기가 찔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좀 덜 찔리거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잘못한 거를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말을 하면 그 죄책감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여기서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바람핀 남편도 밉지만 솔직히 함께 놀아난 내연년도 짜증나잖아요. 죽여버리고 싶었을 텐데. 이 아내분은 오히려 그 내연년과 공조 아닌 공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처절하게 이 외도한 배우자가 바닥을 기는 걸 보고 싶어 한다고 해요.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연년과 손을 잡은 거예요. 내연년의 배신을 겪게 하려고. 네가 1년 동안 그렇게 공들이고 둘이 꽁냥꽁냥 사랑한다고 난리가 났었지. 그 내연년도 내가 지금 지 남편한테 다 얘기한다고 하니까 바로 너 배신한다. 너도 나 배신했잖아. 너도 믿었던 그 내연년한테 배신 당해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중에 무고가 발각된 거예요. 뭐 나도 처벌 받겠죠. 하지만 동시에 내연년도 처벌을 받거든요. 두 사람한테 다 응징을 하는 거예요. 니들도 한번 당해봐. 결론은 이 아내에겐 내가 받는 처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받는 처벌보다 이 년놈들한테 복수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 나 감옥 간다. 그래, 나 벌금 낸다. 근데 너희도 한번 겪어봐. 너희도 한번 당해봐. 그런데 또 웃긴 게요. 이 내연녀와 본처가 무고죄로 같이 법정에 섰어요. 그런데 두 여자의 변호사가 동일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변호사 한 명이 내연녀와 아내 둘 다 변호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불륜으로 일이 벌어지면 내연녀와 본처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한 변호사에 본처와 내연녀가 같이 이제 맡긴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그냥 이건 추정하기로는 아내분이 이 남편과 내연년, 이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발하게 되면 둘 다 감옥에 넣어버리면 뭔가 비운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들이 분명 잘못했는데 죄 지은 건 그들인데 마치 내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잖아요. 이 둘은 무슨 아직도 사랑하는 눈물 질질 짜는 비운의 연인 같고, 내가 무슨 이 둘을 강제로 떼어놓으려는 무슨 약간 나쁜 역할 같고, 되게 더러운 기분. 실은 그게 전혀 아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을 각각 깜빵에 쳐 넣었는데 둘이서 더 똘똘 뭉쳐가지고 둘이서 꽁냥꽁냥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똥 싸고 안 닦은 기분. 그러니까 서로 배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연년한테 내가 변호사랑 다 구해서 너 도와줄게. 이렇게 완전히 본인 편에 서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다시 내연년이 남편하고 몰래 연락해가지고 가까워진다든지 제외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편에 서도록, 완전히 둘이 끝내도록 만든 거예요. 다신 붙을 일이 없게끔. 내가 절대 네 둘이 다시 붙어먹는 꼬라지 못 보지. 전문가들은요,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바람난 배우자한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질문 절대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말이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같지만 사실은 이 질문을 함으로써 이 상황의 주도권이 외도한 배우자한테, 그 외도한 그놈, 그년한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외도를 하지 않은 배우자 쪽에서 이 모든 문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된대요. 상황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바람피지 않은 배우자 쪽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건지 말 건지, 이 꺾여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등등, 이혼할지 말지 모든 결정권.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당신에게는 이런 불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해요. 결국은 바람을 피지 않은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상처를 덜 받는 쪽으로. 그래서 오늘은 바람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내연녀과 손을 잡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복수하려 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